안녕하세요. 쉽고 재밌는 수아타로입니다. 오늘은 신화타로 4번 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4번 황제 카드 그림을 보면 넓은 근육질 어깨와 가슴을 가진 성숙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풍성하게 흐르는 머리도 있고 턱수염은 생기에 찬 젓갈색입니다. 눈은 맑은색이고요. 산 꼭대기에 황금 옥자에 앉아 있습니다. 금색 태가 둘린 보라색 곰포를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3개의 번개를 가지고 있고요. 왼손에는 지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죠. 그의 뒤로는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상징을 보면 이 그림 속에 이제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상징에서 번개가 나옵니다. 번개는 제우스의 힘과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신속한 판단, 강력한 의지, 변화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제우스의 상징이지요. 통찰력, 지도력, 높은 시야를 뜻하고요.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제우스의 거처는 산 꼭대기, 산 위에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강력한 통제력과 안정적인 기반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할 시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우스는 이제 제우스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면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지배자, 그리고 우주 질서를 세우고 신들과 인간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입니다. 크로노스로부터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티탄족의 왕 크로노스와 대지의 여신 레아의 아들이고요.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이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태어나는 자식들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엄마 레아는 막내 아들 제우스를 살리기 위해서 바위 덩어리를 아기인 척 속여서 크로노스에게 먹이고 제우스를 크레타 섬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크레타에서 성장한 제우스는 지혜의 여신 메티스의 도움을 받아서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먹여서 형제들을 다 구출합니다.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를 구출하거든요. 그리고 티타노마키아라고 해서 신과 티탄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형제들과 함께 티탄족과 10년간 전쟁, 9년 동안 전쟁 티타노마키아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아, 대지의 여신의 조언으로 키클로스와 헤가톤 케레이스를 풀어주고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키클로스는 제우스에게 번개,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 하데스에게는 투명한 투구를 선물했고 이 세 형제는 강력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결국 제우스는 티탄 크로노스를 타도하고 신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올림푸스를 통제하게 됩니다. 제우스의 다스림, 제우스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우스는 세상을 세 형제가 나누어 다스리도록 결정을 합니다. 제우스는 하늘과 올림푸스 신들의 왕이 되고요.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하고 하데스는 저승의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형제는 각자의 영역을 맡으면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제우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고 우주 질서를 세우고 법과 도덕을 지키는 존재로 군림하게 되죠. 그리고 제우스는 우주적 균형을 유지하고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정의를 수호하고 악행을 처벌하고 신과 인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잔인한 처벌도 내리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프로메테우스에게 처벌을 내리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죄로 코카소스 산에서 산에 묶여서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번개를 던져서 적을 처벌하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력한 결단력과 행동력, 압도적인 지도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번개는 그의 절대적인 힘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권위를 지키려는 의지를 나타내고요. 독수리도 제우스는 독수리를 보내서 세상을 감시하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통찰력, 높은 시야,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하늘을 나는 존재로서 제우스의 권위, 인간과 신들에게 군림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제우스는 인간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때로는 분노하고 복수도 하죠. 많은 여신 또는 많은 인간의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수많은 자식도 낳고 이것을 통해서 영웅,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헬레네 등이 탄생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그 헤라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신화 속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의의 신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도 어기기도 했고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황제 카드의 해석을 보면 키워드 자체는 권위, 리더십, 통제력, 질서, 정의, 보호자 이런 리더십이 있고요. 황제 카드는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처럼 강한 결단력과 지배력을 가져야 할 때, 하지만 지나친 권위적인 태도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한 카드입니다. 운을 해석하면 이제 우리가 재물운을 먼저 해석을 할게요. 재물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안정적인 수익과 재정적 성공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금융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투자나 사업에서 강한 리더십과 전략적인 사고로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신뢰받는 투자처나 부동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카드가 부정으로 해석이 되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 관리로 인해서 큰 기회를 놓친다. 또는 돈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이나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서 재정적인 갈등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직장운을 보게 되면 승진이나 높은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도 있고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한다면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지나친 그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사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애운에서는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상대방의 의지가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결혼이나 동거 같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정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랑관이 감정적 유대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리더십에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너무 압박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감정적인 교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배려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조언으로 보면 황제 카드는 통제와 안정, 권위와 책임감, 강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금전이나 직장이나 연애 모두 안정적인 기반은 있지만 너무 보수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 리더십과 유연한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황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번 교환 카드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